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문제가 어떤 게 지금 문제가 있냐. 지금 전 세계는 인도, 지금 중국, 전 세계는 도시 간의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AI가 아닙니다. 도시거든요, 도시. 문제 하나 있어요. 지금 한국의 도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과거 성장 개발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도시 개발을 합니다. 이거는 뭐 부패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선진국들은 도시 회복력이라는 걸로 지금 다 돌아섰어요. 지금 그래서 뭐 노후 계획 도시는 이런, 한국에서 지금 이야기 안 되는 게 도시 회복력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도시 회복 탄력성.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재난이라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불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폭락이 충격을 받으면 얼마만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또는 이 회복할 수 있는 갖고 있는 최적의 비용이나 인프라가 도시의 X 비용을 얼마만큼 인프라를 집어넣어야지 최고의 베스트 믹스를 만드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앞으로 이게 문제가, 우리가 도시라는 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성숙기에 이르렀습니다. 성숙기. 이 성숙기라는 거는 3만 달러, 도시 임금 평균이 3만 달러를 넘어가면 이 성숙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그 성숙기의 과정에 있습니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 외부에서 경제적 불황이 왔을 때 도시가 빨리빨리 회복 능력이 있냐? 사실은 점점 지금 나락에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로 지금 우뚝 서는 게 어딜까요? 도쿄입니다.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회복력이 뛰어난 도시로 떠오르는 데가 우울한 30년이 끝난 도쿄입니다. 이게 황당한 거야. 도쿄. 난 뉴욕일 줄 알았거든요. 뭄바이나 말씀대로 인도나. 인도는 지금 모디 총리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뭐 인프라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하고. 그래서 폭망의 전설로 알려있는 도쿄가 지금 세계 경쟁력 1위의 도시로 올라가고 있어요. 회복력 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도시로 우리가 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 글락소라든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한국을 최근에 5년간 선택을 했다가 외국계 회사들이 동북아에서 위치가 입지적으로 가장 최적적으로 있죠. 그게 왜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뭐 광주라든지 이런데 외국계 기업들, 우리가 성장할 때 외국 기업들 되게 많이 왔잖아요. 노레이부터 시작해. 왜 한국을 선택 안 하고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인도로 다 빠져나갔냐. 한국을 먼저 선택했는데 다 취소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 빠져. 5년 동안 앞으로 한국 경제가 재앙인 이유가, 지금 이 도시 경쟁력을 보고 외국에 있는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도시에 진출을 하는데, 인천이나 영종도, 인천 이쪽에 도시 진출을 하겠다고 세계적으로 선언했던 공장이라든지 지사를 설립하겠다는 데가 전부 다 지금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들이 다 철수하고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한국에는 그런 상황이 정말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글락소라든지 이런 데가 최근 5년 동안 UBS부터 투자은행부터 시작해 전 세계 유명 은행들이 전부 철수했죠. 전부 철수했고 5년간.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설립하겠던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전부 다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안 나와요. 왜? 국뽕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 많은 기업들이 전부 한국에 진출을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한국은 지금 경제가 왜 재앙적으로 흐를 거라고 예상을 할까요? 그러니까 도시의 경쟁, 그 기업들이 도시에 바라는 기업 이익은 과거에 도시가 갖고 있는 뭐 토지, 세금 면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중국이 이걸 잘해서 경제 성장을 했죠. 입지를 따질 때 자기 기업들이 이 도시에 진출하고 입지적으로 거기에 선택을 하는 이유가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 면제, 토지 공급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거는 원활한 장기 인재 공급.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뭐냐? 장기 인재 공급. 그리고 도시 재생 인프라입니다. 뭐 ICT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근데 한국에 지금 인천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데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려고 했던 것들은 회복 탄력성 지수로 따져봤을 때 인재 공급이 한 5년이나 10년 후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도시 인프라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없다고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100년 사업해야 되고 지사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동북아 시장에 옮겨야 되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도시에 우수한 노동 인력이 장기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도시의 인프라가 계속해서 낙후되는 곳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투자하겠다고 했던 것들도 MOU만 체결하고 다 관두고 싱가포르로 가는 겁니다. 지금. 싱가포르하고 일본으로 전부 다 철수한 이유가 지금까지 서울로 사람들이 몰렸던 거, 서울이 발전했던 것도 꾸준한 노동인구 유입과 우수한 노동인구 유입이 지속했기 때문에 서울이란 도시가 계속 발전했고 신도시 발전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도 국가 발전하는 도시 발전에 꼭 필요한 게 그 도시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면제, 각종 세금 면제, 편의 제공, 뭐 이런 것들이 도시 경쟁 그 입지의 우수한 역할이었는데 그걸 뛰어서 우수한 인재 공급이 가장 1순위가 있어요. 장기적인 우수한 인재 공급이 가능하냐. 그리고 ICT라든지 기초적인 인프라가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여기에 한국의 지금 광주라든지 인천이란 이런 것들이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5년, 10년, 15년, 20년 회복 탄력성 지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20년 후에 사업을 안 하겠냐고요. 글락소라든지 이런 데들아. 제약회사라든지. 그래서 지금 문제가 외국 회사만 지금 빠져나가냐.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지금 해외 도시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개발시대 논리 환상에 잡혀있고 그거를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철학이 없는 도시의 비극인 겁니다. 우수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우수한 노동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 10년 후에는. 당장은 원활하지만 10년 후에는 인력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한국은 선택의 제외가 되는 거고 한국에 있던 대기업 분들도 전부 선택의 제외되기 때문에 인력이 원활하게 확보되고 인프라가 계속 개선될 수 있는 곳으로 전부 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인데 여기에 이런 도시 경쟁력 확보, 우수한 노동력 확보, 노동인재 유입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인도가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중국과 인도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당연히 일본하고 싱가포르이 여기에서 선두 우위에 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도시는 지금 당장 괜찮지만 근 5년간은 그냥 경쟁을 유지한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5년 이후에는 급격히 추락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도시 재생이라든지 노계획도시 모든 규제를 푸는 이런 방식이 과연 이게 도심 재생이고 도시 인프라 확보냐. 겉으로만 보여주는 거. 매력도 없고. 우수한 노동력 확보에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시의 삶의 질입니다. 과연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 도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 편익 면에서 우수한 엘리트 인재들이 거기 머물 것이냐. 5년, 10년 후에 엘리트 인재들이 도시의 삶의 질을 보고 거주 정착을 할 것이냐. 수도권에, 광주에. 딴 데 가서 살지. 이게 이제는 10년 후의 비극이거든요. 얘네 따져봤을 때. 회복 탄력성 면에서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외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노동력 확보가 불가능하면 기업 경쟁력을 잃고 인프라가 낙후되면은 팩스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괜찮지만 10년 후에는 한국은 가망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다 철수한 거예요. 투자회사, 투자은행, 전 세계 투자은행 전체가 5년 동안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철수하는 게 아니고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갔다고. 투자은행이. 놀래겠지만 싹 빠져나갔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다고. 그리고 한국의 공장, 지사 설립하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포기했어요. 더 웃긴 거는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지금 공장들을 해외에 있는 도시, 성장하는 도시 쪽으로 다 이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 확보가 우수한 쪽으로 다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위기지만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 웃긴 건 뭐냐?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아파트 투기를 했거든요. 이게 웃긴 게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주식하고 아파트 투기를 하셨습니다. 본업이 비판적 시각이 아니고 투기를 하셨어요. 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높고 비싸게 팔아먹을 국민만 하는 도시 개발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관료까지도. 근데 아무리 여기 100층을 짓고 우리 애들 뭐 합니까? 기업이 없는데. 배드타운에. 도시 회복력이 없는데. 저거 이제는 100층 짓고 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투기하셨어요.
대부분 집값 올라가는 관심 있고 저런 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전부 뭐 75층, 100층 짓는 아파트 재건축 모든 규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투기 자본. 아니 지금 인도도 삶의 질을 따지는데 50만 원짜리 노동자가 100만 원어치 삶의 질을 누려야지만 이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도가 저렇게 가고 있고 중국이 저렇게 가고 있는데 한국이 아파트 값에 올인하는, 자기 투기 값에 지금 올인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이 도시 공학을 하시는 분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 일본에서 성장 개발 시대 망한 거를 그대로 베끼우는. 왜 같은 거기에 관료라든지 개발업자 입김이 가장 강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력적인 도시, 삶의 질이 우수한 도시, 회복 탄력성이 높은 도시, 이런 데를 노동 인구가 당연히 안전하고 삶의 질이 우수하고 행복하면은 다 거기서 가서 살고 싶어 하죠. 그러면 기업들도 당연히 몰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인재가 몰려 들어오니까. 인프라가 계속 유지되고 무슨 뭐 재난 있던 안전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값하고 강남 이야기만 도배를 한 겁니다. 근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 뭐 도시공학이 뭐니? 어떤 도시 재생이라는 게 뜻이 원래 아파트 값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도시 그 거주 지역의 도시 소득 수준을 일정 기간 올리는 걸 이야기하는 게 도시 재생인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층수 올리는 걸로 좀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그 지역의 소득을 올리는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날짜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현재 경매가 6개월 만에 49,000건에서 진행이 7만 건은 올라갔습니다. 경매가 1월달 이미 경매만 5,000건을 돌파했습니다. IMF 시기보다 경매 건수가, 주택 경매 건수가 더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6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이게 한 이 정도 토탈 7만 건 넘어가는 게 올해 말이나 2024년 11월이나 12월 내년 초쯤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려왔고, 제가 예상이 틀린 거죠. 1년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사예요. 파멸로 가는 한국사회라고. 지금 현재. 뭐 나중에 벌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입니다. IMF 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매 건수가. 조만간에 IMF 수준의 1.5배, 2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예정 건수가 지금 7만 건이에요. 지금 한국 경제로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 5명 중 1명은 파탄난 인생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지금 현재 벌어진 일, 뭐가 어떤 지랄이니. 지금 그 부동산 투기 유튜버분들 각종 정책을 발표 나와서 개소리를 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벌어지는 참상이자 진실입니다. 지금 그 시중에서 이제 뉴스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시중에서 벌어지는 일은 노원구이나 분담금 지금 전쟁터거든요. 내 나라 공사 중단해갖고 가보면 철거만 해놓고 공사가 다 중단돼 가는 현상입니다. 지금 일단은 PF 위험 노출액이 그건 알고 계세요. 뭐 200조입니다. 공식. 처음에 부실 추정이 70조였는데 지금 얼마? 200조.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를 계속 연장을 하고 만기 연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만기 연장이 된다고 그래도 이게 부실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증권사가 이게 중간에 있잖아. 브로커로 증권사 새끼들. 이 새끼들이 여기만 해치거리 했을까? 해외에도 해치거리 했을까?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 새끼들이 여기서만 피 빨아먹었을까? 해외에도 투자해갖고 피 빨아먹었을까? 그러니까 거의 지금 헬게이트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국에 축적된 자산을 이번에 전부 부동산에다 밀어버렸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홍콩에서 터진 거는 약가고요. 좀 있으면은 뉴욕 시장하고 런던 시장에서 5조 원짜리 폭탄이 먼저 터질 겁니다. 해외 상업용 손실, 예, 여기 지금 이것저것 해서 펀드로 들어간 돈이 자본시장 위험 분석 보고서 보면은 127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위험한 리스크포저가 제가 알기로는 35조 원 폭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한다고 여기 만기 연장하고 지랄을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해외에서 증권사로 들어가면은 PF 위험 노출액이 국가에서 만기 연장을 한 지랄을 한다 그래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사업장이야. 이게 망할 걸 알아. 근데 은행 관계 대주단이 지금 2,200개예요. 여기에 관계된 이런 PF에 관계된 금융권이 2,200개. 우리나라에 회사가 아니고 지점이나 이런 걸로 합산해서 2,200개예요. 파악된 것만 3,500개까지 늘어난대요. 3,500개. 근데 얘가 국가에서 만기 연장의 지랄이니 어차피 터질 건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터지기 전에
공매 처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터진 다음에 공매 처분하는 게 나을까요? 이래서 이게 해외에서 이게 들어오면 은행에서 여러분 같으면 은행이 금융권 있는 새끼들이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말 들을까요? 아니면 우선 경매권 갖고 공매를 갖다가 내가 먼저 내 빌려준 거 확보한다 공매 처분할까요? 아니면 그냥 만기 연장할까요? 리만 때도 국가에서 지랄을 했습니다. 대주단 만들어 갖고 이번에 또 대주단 협의하는데 대주단에 들어갔어도 터지기 전에 씨발 이거 터지면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공경매 처분해 버릴까요? 내 거 먼저 확보한다고 아니면 나라 말 믿고 대주단에서 기다릴까요? 지금 다 국가 돈 만기 연장하는데 그래서 자기 원금 확보를 못 하잖아. 만기 연장? 은행 사람들 그러니까 금융권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은 최고의 덕목이 뭐냐? 원금과 수익률 확보입니다. 손실보험 그건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고 얘네들 사고방식은 손실이 나면 그건 나라 탓이고 이익은 무조건 원금 내가 최대한 원금 누가 망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 내 원금 그다음에 수익률 확보 그게 선이야. 얘네들은 내 돈 먼저 확보하는 거야. 남들 내 후순위에 있는 새끼들이 망하든 말든 그게 벌써 시작됐습니다. 벌써 공매들 나오기 시작했어요. PF 사업장을 어떻게? 공경매를 넘겨버립니다. 태영에서 먼저 터트린 이유가 자기 사업장들 다 뭐예요? 공경매로 다 처분시켜버리니까. 그러면 태영 망하니까. 그래서 먼저 나자빠진 거죠. 뭐라고? 지금 벌써 신탁사의 공매가 폭증입니다. 폭증. 작년에 얼마? 작년에 올해 5천 건 넘어갈 겁니다. 시중에는 이 얘기가 없어. 저는 우선 매수권이 있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씨발, 그건 모르지. 내가 알 바 아니지. 내가 우선권 있는. 내가, 그거, 담보대출 우선순위권 있는데. 2위, 3위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모르지. 이 지랄이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런 걸 믿지를 마. 지방권 벌써 공경매 지금 잔뜩 넘어가갖고,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공매 어마어마해요. 지금, 앞으로도 여러분 이게 끝일 것 같아? 아니면 이게 재앙의 시작일 것 같아? 역사상 IF 2배 정도 증가하는 물량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